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목욕탕 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욕조 벽을 잡고 한참을 앉아 계셨던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저녁에 뜨겁게 목욕하고 나왔는데 온몸이 가려워서 밤새 긁느라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시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셨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동네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봐온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지난 겨울 한 달 동안만 해도 제 진료실에 욕실에서 넘어지셨다고 오신 분이 7분이나 됩니다. 그중 3분은 입원하셨고 한 분은 아직도 목발을 짚고 다니십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 모두 평생 이렇게 씻어왔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50대까지는 괜찮았던 목욕 습관이 6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독이 됩니다. 70대가 되면 그건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오늘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총동원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배우자분의 건강, 아니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이 영상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영상 끝날 때쯤이면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께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욕실에서 응급실로 실려간 70대 이상 환자가 전국적으로 2만 3천 명입니다. 하루 평균 63명입니다. 그중 15%는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보다 많습니다. 코로나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숫자에 잡히지 않은 분들입니다. 욕실에서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지만 겨우 버티신 분들, 목욕 후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으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합치면 숫자가 몇 배는 더 될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충남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올해 73세시고 퇴직하시기 전에 은행 지점장까지 하신 아주 꼼꼼하신 분입니다.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시고 약도 잘 챙겨 드시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달 토요일 저녁에 제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선생님, 우리 영감이 욕실에서 쓰러졌어요. 119 불러야 할까요? 제가 지금 의식은 있으세요? 물었더니 예, 깨어는 있는데 일어나질 못하고 계속 어지럽다고 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병원 가셔서 검사 받으시고 그날 바로 귀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제 병원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에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욕조에서 일어서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주저앉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나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어요. 이 선생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 선생님이 특별히 약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70대가 넘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충남 선생님 같은 일이 여러분께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30년간 진료실에서 배운 모든 걸 쏟아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치명적 습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치명적인 목욕 습관 첫 번째. 저녁 먹고 바로 씻는 습관,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나 평생 그렇게 했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녁 7시에 밥 먹고 뉴스 보다가 8시쯤 욕실 들어가시는 분들. 네, 바로 여러분 얘기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50대까지도 별 문제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6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지 않으셨습니까? 목욕하고 나면 유난히 어지럽고 힘이 쭉 빠지는 느낌. 그게 바로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피가 위장으로 몰립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을 했습니다. 위장에도 피를 보내고 뇌에도 피를 보내고 심장도 튼튼하게 펌프질을 했죠.
그런데 70대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펌프 기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쪽 혈관이 확 열리면서 거기로도 피가 몰립니다. 위장도 피 달라고 하고 피부도 피 달라고 하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뇌는 피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습니다. 식은땀 납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저녁 먹고 30분 만에 목욕 들어가셨다가 욕조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사모님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가 보니 물속에 얼굴을 받고 계셨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씻어야 할까요? 최소 2시간입니다. 식사 후 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천만에요. 저녁 6시에 드셨으면 8시에 씻으시면 됩니다.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이충남 선생님도 지금은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저녁 드시고 산책 한 바퀴 다녀오시거나 TV 보시다가 넉넉하게 2시간 후에 욕실 들어가십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치명적 습관입니다. 두 번째, 욕실을 미리 안 데우고 들어가는 습관입니다. 난방비 아까워서 그냥 들어가지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니까 아껴야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욕실 난방 아끼려다가 병원비로 몇백만 원 나갈 수 있습니다. 겨울철 거실 온도는 보통 23에서 24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난방 안 한 욕실은 몇 도일까요? 대충 12에서 13도입니다. 무려 1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추운 욕실로 들어가서 옷 벗는 순간 우리 몸의 혈관이 깜짝 놀라서 확 수축합니다. 그럼 혈압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3, 40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이번엔 혈관이 확 이완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다시 욕실 나와서 찬바람 맞으면 또 혈압이 확 오릅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히트쇼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온도 충격쯤 되겠네요. 일본에서는 매년 히트쇼크로 돌아가시는 분이 1만 9천 명입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의 4배입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혈압약이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거기다 온도 변화까지 더해지면 혈압 조절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작년 겨울에 제 환자분 한 분이 욕실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 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큰 후유증은 없으셨지만 한 달 입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셔서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날 욕실 데우고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급하게 들어갔어요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들어가셨다가 한 달 입원하신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목욕하기 30분 전에 욕실 문 열어놓고 히터 켜두시면 됩니다. 히터 없으시면 뜨거운 물을 샤워기로 틀어서 욕실에 따뜻한 김이 가득 차게 만드십시오. 욕실 온도가 최소한 20도는 넘어야 합니다. 거실이랑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히트 쇼크를 9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몇천 원 아끼려다가 목숨 걸지 마십시오. 세 번째 치명적 습관입니다. 세 번째, 물을 너무 뜨겁게 하는 습관입니다. 뜨끈하게 씻어야 시원하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겨울에는 더 그러시죠? 저도 압니다. 그 기분 좋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면 피부 감각이 둔해지는 거 아십니까? 40도짜리 물이 30대한테는 뜨겁게 느껴지는데 70대한테는 딱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뜨거운 물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피부가 느끼는 온도랑 실제 피부가 받는 손상은 별개라는 겁니다. 42도 넘는 물에 오래 있으면 피부가 망가집니다. 피부 표면을 보호하는 기름막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피부가 사막처럼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나면 온몸이 가렵습니다. 특히 정강이, 팔뚝, 등이 미칠 듯이 가렵습니다. 밤에 자다가 긁어서 깨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다 뜨거운 물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심장입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처음엔 혈관이 수축했다가 나중엔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미친 듯이 해야 합니다. 70대 심장이 그걸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매일 45도 물에 20분씩 목욕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온몸이 너무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피부과 약 먹어도 안 낫고 연고 발라도 안 낫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욕물 온도가 어떻게 되세요? 뜨겁게 해야 시원하죠. 손 못 담글 정도로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목욕 온도를 38도로 낮추라고 했더니 그럼 무슨 재미로 목욕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설득해서 2주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2주 후에 오셨는데 가려움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적정 온도는 38에서 40도입니다. 팔꿈치를 물에 담갔을 때 따뜻하다 정도면 딱 좋습니다. 뜨겁다 느껴지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목욕 시간도 중요합니다. 15분 넘게 담그고 계시면 안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 있으면 발 감각이 둔해집니다. 뜨거운 물에 발 담가도 뜨겁다는 걸 못 느낍니다. 그러다 화상 입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 중에 목욕하다가 발에 물집 잡히신 분들 종종 봅니다. 당뇨 있으면 상처가 잘 안 낫습니다. 작은 물집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온도계로 확인하시거나 가족분께 물 온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네 번째 치명적 습관입니다. 네 번째, 때를 미는 습관입니다. 때 안 밀면 깨끗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평생 때 밀면서 사셨으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밀이는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특히 70대 넘으셨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때라고 생각하시는 그거 실제로는 뭔지 아십니까? 죽은 각질 세포하고 피부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더러운 게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는 방어막입니다. 그걸 거친 때밀이 타월로 벗겨내면 피부가 알몸 상태가 됩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피부는 외부 자극에 완전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나면 온몸이 가렵습니다. 가려우니까 긁습니다. 긁으면 상처 납니다. 상처로 세균이 들어갑니다. 노인성 봉화지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부 깊숙이 세균이 들어가서 붓고 아프고 열나는 병입니다. 심하면 입원해야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평생 일주일에 2번씩 목욕탕 가서 때미는 걸 낙으로 삼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70 넘어가면서부터 다리에 자꾸 뭔가 올라오고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정강이가 거북 등처럼 갈라져 있고 피딱지가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약 주세요. 바르면 낫죠? 약도 중요하지만 근본 원인을 없애야 합니다. 때밀이 그만하세요 했더니 그럼 어떻게 씻어요? 더러워지잖아요. 아니라고 손으로 비누 거품만 살살 문질러도 충분히 깨끗해진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후에 오셨는데 피부가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좋아지네요. 진작 이럴 걸 그랬어요. 여러분, 때밀이 타월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부드러운 면 타월에 비누 묻혀서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만 살살 문지르시면 됩니다. 팔다리는 손으로 비누 거품 내서 쓰다듬듯이 씻으시면 충분합니다. 절대 거친 타월로 문지르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치명적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 매일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안 씻으면 냄새 나잖아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70대 피부는 20대 피부랑 완전히 다릅니다.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이 젊을 때의 30%밖에 안 됩니다. 원래도 기름이 부족한데 매일 비누로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던 기름까지 다 씻겨 나갑니다. 피부가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가렵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통계 보면 70대 이상의 80% 이상이 피부 건조증으로 고생하십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목욕을 너무 자주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일 비누로 씻으면 피부에 사는 좋은 세균들까지 다 죽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십억 마리의 유익한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나쁜 세균 못 들어오게 막아줍니다. 매일 씻으면 이 좋은 세균들까지 없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그럼 며칠에 한 번 씻어야 해요?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은 부분만 씻으시면 됩니다. 부분 목욕이 뭐냐고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만 물로 씻는 겁니다. 몸 전체를 담그지 않고 샤워기로 필요한 부분만 씻으시면 됩니다. 그럼 냄새 안 나요? 걱정 마십시오. 노인 특유의 냄새는 청결도하고 상관없습니다.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에 나는 건데 매일 씻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옷 매일 갈아입고 방 자주 환기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온몸이 너무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보니까 온몸 피부가 갈라져서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목욕 횟수 줄이세요 했더니 그럼 더러워지잖아요. 설득해서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셨습니다. 2주 만에 가려움증이 확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선생님, 이제 밤에 푹 자요.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하시더라고요. 매일 씻는 게 깨끗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립니다. 추가적인 안전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5가지 위험한 습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욕조에서 일어날 때 절대 급하게 일어나지 마십시오. 뜨거운 물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기립성 저혈압이 옵니다. 피가 다리로 쏠려서 뇌로 안 갑니다. 그러면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일어나기 전에 심호흡 3번 하십시오. 욕조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서 30초 기다리십시오. 손잡이 잡고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이것만 해도 욕실 낙상 사고 80%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목욕 전후로 물 마시십시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땀으로 수분이 빠집니다. 탈수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혈전 생기기 쉽습니다. 목욕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1컵, 목욕 후에도 1컵 마시십시오. 셋째,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랑 손잡이 설치하십시오. 10,000원이면 삽니다. 이거 하나로 골절 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70대 넘어서 넘어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넷째, 혼자 사시는 분들은 목욕 전에 누군가에게 알리십시오. 자녀분이나 친구한테 지금 목욕 들어간다. 30분 후에 연락하겠다 하십시오. 만약에 연락 없으면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휴대폰은 방수팩에 넣어서 욕실 안에 두십시오. 119를 바로 부를 수 있게요. 그리고 욕실 문은 절대 잠그지 마십시오. 쓰러지면 밖에서 못 열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충남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욕실에서 쓰러지셨던 그분 말입니다. 지난주에 정기검진 받으러 오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요즘 목욕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하고 기다려져요. 가려움증도 사라지고 잠도 푹 자고요. 그러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진작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라도 알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게 보람인가 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 후 2시간 기다리기, 욕실 미리 데우기, 물 온도 38에서 40도로 맞추기, 때밀이 그만하기, 목욕 횟수 줄이기.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뜨겁게 씻고 때 밀어야 건강하다고 믿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부모님, 배우자, 친구분들, 이 영상 공유해 주십시오. 100번 말하는 것보다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병원보다는 공원에서, 진료실보다는 여행지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